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영민의 조간 브리핑. 다음은 무엇일까요? 겨울밤 야식으로 숙취와 감기 예방에 좋은 과일입니다. 겉은 쫄깃하고 속은 부드럽고. 정답! 반건씨? 네, 맞습니다. 국민TV조합원 청도님이 직접 수확한 진시황 반건씨. 연말연시 명절에 선물 고민하지 마세요. 최고의 선물 반건씨로 끝내세요. 010-2128-2644 010-2128-2644 다음 검색창에 진시황 반건씨를 검색하세요. 나라가 이꼴인 듯 맛있는 반건씨라니. 학교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보세요. 아, 이번 명절 선물은 뭘로 하지? 고민하지 마. 이치맘이 있잖아. 이치맘? 엄마 마음이 이치맘으로 새로워졌대. 맛있고 몸에 좋은 건어물 세트, 예쁜 도자기 식기 세트, 정성 가득 핸드메이드 세트까지 선물하기 딱 좋아. 오, 대박 대박. 개념 엄마들의 라이프 쇼핑몰 이치맘. 명절 선물은 조기 품절 낼 수 있으니 서두르세요. 검색창에 이치맘. 지금 바로 이치맘을 검색하세요. 조합은 스토리텔링님 신청 광고입니다. 겨울철 최고의 별미 과메기. 고기 한 점에 마늘 쪽파를 얹고 미역 줄기로 둘둘 감아 초장을 찍어 먹는 환상적인 맛. 피부엔 탄력을 주고 성인병 예방과 숙취에도 좋은 과메기. 포항 죽도어시장 상인 협동조합이 포항 구룡포 덕장에서 천연 동결 건조 방법으로 말려 꼬들꼬들하고 맛깔나는 최고의 과메기를 국민TV 조합원들에게 특별 판매합니다. 이거 뭐길래 이렇게 맛있나요? 포항 구룡포 과메기입니다. 010-9896-8282 010-9896-8282로 전화주시면 총알 배송해드립니다. 네, 오늘 아침 신문들은 어떤 뉴스들 담고 있는지 조간신문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PD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신문부터 볼까요? 오늘 한겨레부터 보겠습니다. 네. 6면에 이 기사가 눈길을 끄는데요. 교학사 교과서 지키기. 이 교육부의 이런 교학사 교과서 지키기. 그 끝은 어디일까요? 이런 총체적 풀 서비스는 아마 전대미문일 겁니다. 친일 독재 미화와 무더기 오류가 드러난 교학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검정해서 통과시킨 뒤 교육부가 거듭 수정을 허용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말바꾸기를 하는 바람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정말 교학사의 이런 목불 인견의 이런 조치들이 이어졌다는 겁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10일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개 종류 최종 승인, 학교 현장에 차질 없이 보급 예정, 이런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지난달 10일입니다. 최종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승인 절차가 모두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논란이 됐던 대부분의 문제가 전부 해소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하지만 지난 13일 며칠 전이죠. 또다시 교과서 수정을 허용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승인했다. 논란이 됐던 문제가 전부 해소됐다 했는데 수정을 왜 또 허용하죠?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근데 또 이번에는 최종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요. 이번 13일에 말이죠. 이 완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완료. 자, 수정 보완 완료. 그러더니
인쇄에 들어갔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인쇄에 들어가면 뭐 더 이상의 수정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건 뭐 최종, 완료 이 표현을 써도 무리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일 전에 하루 전에 네. 예, 교학사가 배포한 책은 최종본이 아니고 견본이다. 아니 인쇄에 들어갔다면서 최종본이 아니고 견본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300건이 넘는 근현대사에서만 300건이 넘는 그런 오류가 발견됐다라고 민족문제연구소가 밝힌 직후에 예, 이거는 최종본이 아니라 견본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수정을 허용하겠다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이쯤 되면 감사원이 감사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정 사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봐주기, 도를 넘는 이렇게 챙겨주기. 이거는 당연히 이 감사 대상입니다. 이게 만약에 참여정부 때 이런 일을 예를 들어서 금성교과서, 금성출판사의 금성교과서를 참여정부가 막 계속 이렇게 잘못된 게 있으면 수정하라 이렇게 해서 봐줬다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감사가 아니라 이거 특별검사 도입해가지고요. 감사가 아니라 검사로 이제 가야 된다. 그 교육부, 이 박근혜 정부 그 국어사전에는 좀 새로운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최종 또는 완료 다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뭐겠습니까? 저는 막장이라고. 막장이라고. 교학사가 배포한 책 최종본이 아니고 견본이라고 했죠. 네. 막장본이죠. 예. 자, 이런 교과서를 채택하는 것은 뭐 눈치 볼 사람이 없다면은 다 채택하겠죠. 하지만 눈치 볼 학생과 학부모라는 교육 소비자 그 주체가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들이 채택을 포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교원 노조 놈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양철호 교학사 회장이 교원 노조 놈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교원 노조 놈들 때문이 아니라 학생 학부모 이 교육 소비자들 때문에 결국에는 어느 고등학교도 지금 이렇게 채택을 하려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관련한 기사가 경향신문 12면에 있습니다. 경향신문이 올해 한국사 과목을 가르치는 전국의 1794개 고등학교 중에서 지난달 30일 선정시한이 지난달 30일이었습니다. 선정시한까지 교과서를 정하지 못한 47개 고등학교를 조사한 결과 한 개 학교는 교과협의회도 열지 못했고요. 한 개 학교는 내년 2학년 과정으로 교과서 선택을 늦췄고요. 45개 학교는 1월 중에 학교 운영위원회를 열었거나 열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한국사 교과서 선정은 역사 교사들이 논의해서 3개 종류를 추천하고 학교 운영위원회의 검토 승인 자문을 거쳐서 학교장이 확정되는 그런 3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다 털어봤더니 교학사를 선택한 학교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교육부가 계속 수정 지시를 하는 바람에 일선 학교에서는 혼란만 초래됐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2순위로 교학사를 선택한 학교도 있는데 결국 이 학교들도 포기했다고 합니다. 자, 이 교학사의 교과서를 봐주는 교육부의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조처가 계속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일어나고 있고요. 혼란이 일어나는 와중에서도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한 학교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자, 조한경 전국 역사교사 모임 회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다른 과목들은 별 문제 없이 교과서를 순조롭게 채택했는데 교육부가 한국사에 대해서 이례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현장의 혼선을 초래했다. 법 개정 운운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무슨 얘기냐. 교육부가 해당 학기 6개월 전까지 교과서를 주문해야 한다는 규정을 바꾸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교학사 교과서에 이런 그 오류 논란이 잦아드는 그 순간까지 교과서 채택 시한을 최대한 연장하겠다. 이런 의지 아니겠어요? 이러니 뉴욕타임스가 박근혜가 결국에는 이 교학사 교과서를 오류투성이고 왜곡투성인 교학사 교과서를 강제로 이제 가르치게 하려 한다. 이런 식으로 논평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뉴욕타임스 사설이 뭐가 틀립니까?
제 말이 노중면 단장의 말이죠? 아무 코멘트가 없으셔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했다는 증거는 아직 없고요. 예. 네, 다만 지금 말씀대로 예. 정부가 이렇게까지 밀어붙이는 걸 보면 예. 의심해 볼 곳이 한 곳밖에 없다.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그의 의중이 아니면 정부가 이런 여론의 역풍을 맞아가면서 이런 무리수를 둬가며 네. 최종 다음에 또 무엇이 있다고 얘기하는 이런 무리수를 두겠는가. 예. 충분히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조선일보가 달라졌어요. 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조선일보가 오늘 염수정 추기경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어제 중앙일보가 정진석 기존 추기경과의 인터뷰를 실었는데, 자, 통상 우리가 생각하는 조선일보의 편집 방향을 따져본다면은 염수경 대주교가 이제 추기경이 정의구현 사재단을 힐난하는 그런 내용조차도 제목으로 뽑고 또 그렇게 해서 결국 정의구현 사재단을 이제 궁지에 몰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편집에 담을 것이다라는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오늘 제목 뽑은 걸 보면은 통합 강조한 추기경 하느님 앞에선 내 편, 네 편 없어 이런 제목을 뽑았습니다. 조선일보가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추기경의 멘트가 이거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선의를 갖고 대화하며 걸어가는 순례의 길에는 거칠 것이 없다. 교계, 천주교계 내의 그런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를 나타냈다. 조선일보는 이런 제목을 뽑았습니다. 정의구현 사재단을 치탄하거나 비난하거나 힐난하는 내용조차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씀을 아예 안 했다 하더라도 그런 뉘앙스가 비춰질 말들을 침소봉대했던 조선일보 아닙니까?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또 하나 경상북도 국회의원들이 전남 하이도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했고요. 여야의 영호남 의원 20명이 이렇게 방문을 했을 때 경북 의원은 가슴이 벅차다라고 했고 전남의 의원은 우리도 뭉클하구먼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20명의 의원은 3월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 이것도 보면은 말이죠. 상당히 이 통합을 강조하는 이런 뉘앙스를 조선일보는 담고 있습니다. 네. 오면에 정치면이거든요. 크게 다뤘습니다. 제일 큰 기사가 바로 이겁니다. 네. 자, 그리고 사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때 국민 대통합을 내세웠으나 지금 국민 대통합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는 국민은 별로 없다. 탕평 인사를 하겠다는 약속도 어느새 사라지고 말았다. 부친이 박정희 전 대통령인 박 대통령이 진심을 보이면 상대방의 마음의 문도 조금씩 열릴 것이다. 이런 진심이 자꾸 교환되면 지역 갈등이 녹아내리는 것도 불가능하지만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제가 이 세 개의 기사를 연이어서 묶은 것은요. 어제 국민TV 라디오 김종대 정욱 씨의 진짜 안보에 문성근 전 민주당 대표 대행이 나왔습니다. 네. 나와서 하신 말씀이 얼마 전에 어떤 분에게 조선일보 고위급 인사가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달라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조선일보가 달라졌다 이런 얘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문성근 전 대표 대행은 그런 말도 했습니다. 최근에 조선일보가 통일과 관련한 기획들을 계속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에는 흡수 통일은 안 되고 이 통일의 어떤 필요성 그러니까 이제 우리끼리 그냥 살지 통일을 왜 번잡하고 돈 많이 들게 이게 아니라 통일은 해야 된다라는 이런 인식 변화 그 저간의 정치적 계산이 어떻건 간에 조선일보의 그런 선택은 상당히 유의미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군요. 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선거가 다가왔구나. 계속해서 이렇게 종북 프레임으로 편가르기를 하다 보면은 이 새누리당의 선거 승리에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다. 라는 큰 문제인식, 현상인식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조선일보의 태도 변화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네. 자,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여성 연예인 이모 씨의
청탁을 받고 병원장으로부터 얼굴 성형수술 피해 보상금을 받아준 혐의로 춘천지검 전모검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모검사는 이모 씨에게 현금 등 1억 원가량을 빌려주는 등 특별한 관계였던 것으로도 알려졌는데요. 이런 친분을 바탕으로 이 전 검사가 이모 씨의 민원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병원장에게 압력을 가한 것으로 대검은 파악하고 있는데, 자, 조선일보의 기사입니다. 이게 12면에 실린 기사인데, 이렇게 기사가 리드문이 마무리가 되는군요. 이 전 검사와 이모 씨는 미혼이다. 둘이 사귄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예. 이런 얘기까지 쓸 필요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이런 기사가 조선일보 12면에 있습니다. 사파도 좀 인상적이고. 사파. 예. 검사가 이 여자 연예인을 품에 안고 한 손으로 주먹을 쥐면서 이렇게 병원장에게 호령하는 사파네요. 네. 근데 이 끌어안는 여자 연예인과 이 검사 옆에는 이 하트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네. 둘이 사귄다는 얘기인가요? 자, 이건 참 조선일보 수준입니다. 이게. 예. 서울신문 3면으로 가보면은 참 괜찮은 기사입니다. 서울 초등학교 학생 6학년 자치구별로 비만율을 분석했는데요. 비만율을 분석했습니다. 재정자립도 1, 2위인 서초와 강남의 아동 비만율, 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만율이 높은 곳은 어디냐? 금천구와 강북구인데, 금천구는 재정자립도가 12위, 강북구는 재정자립도 24위입니다. 그 잘 사는 동네 아이들일수록 이렇게 비만의 그 위험이 적고 소득 수준이 낮은 이런 지역의 어린이들 같은 경우 비만의 위험이 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면서 아이들이 정크푸드 유혹에 빠졌고요. 규칙적인 그런 운동도 이제 못하고 있는데, 사실 규칙적인 운동도 경제 수준에 비례하거든요. 자, 이것이 자신감을 상실케 하고 또 왕따를 부를 수 있다는 점, 이것을 서울신문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뭐 전부터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죠. 비만이 잘 사는 사람들의 상징처럼 돼버렸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네. 예. 하여튼 저도 비만이긴 합니다만은. 비만 양극화라는 표현도 등장하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신문의 오늘 기획기사, 이거 참 오늘 수음이 양가 중에 술을 주고 싶은 기사입니다. 혹시 개인적인 아니요. 이거는 사실 국제적인 문제기도 해서 예, 제가 꼽은 건데. 네, 농담이었습니다. 예. 자, 세계일보 1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이게? 예.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폭침된 천안함 사건 이후. 그럼 어뢰 공격으로 폭침됐다고 세계일보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사안을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 천안함 사건 이후에 대잠 전력 강화를 외쳐온 군 당국이 차기 해상 초계기로 미 해군이 2009년에 퇴역시킨 바이킹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S3B 바이킹인데요. 자, 이것을 최종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입니다. 군 관계자가 미국 측에다가 3SB 바이킹에 탑재된 노후 장비를 최신형으로 곧 교체할 수 있는지 여부를 타진했는데 최근에 가능하다라는 답변이 왔다. 라면서 이에 따라서 방위사업청은 올 상반기 안에 3SB 바이킹을 차기 해상 초계기 기종으로 결정할 것으로 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 퇴물 초계기를 도입하겠다. 예. 네. 이 기사에 보니까 일각에서는 천안함 벌써 잊었나 실망 뭐 이런 반응이 있다고 기사에 담겨 있군요. 한 군사 전문가네요. 보니까. 네. 예. 군이 정말로 천안함이 그렇게 당했다고 생각하면 이런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는데. 예. 퇴물 초계기를 도입한다. 한겨레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모든 신문이 다 일면에 다룬 기사이기도 한데요. 청년 고용률이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졌습니다. 청년 실업률은요, 2010년 뒤 3년 만에 8%대로 이렇게 높아지게 된 건데요. 70% 고용률 달성이라는 박근혜 정부 국정 과제에도 빨간불이 들어온 셈입니다. 청년 실업률뿐만 아니라 이 전체 고용률도 정부 목표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 기사 주목되네요. 동아일보 1면 기사인데요. 데이터 사용으로 인터넷망에 과부하를 일으키는 포털 및 콘텐츠 제공업체에 높은 망 이용료를 물리고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는 길이 미국에서 열렸는데, 동아일보는 한국에서도 유무선 인터넷망 제공업체와 콘텐츠 제공업체 간에 비슷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서 주목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동아일보가 이제 풀이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터넷망을 많이 사용하는 업체는 그만큼 비용을 치르라는 의미인데, 한국에 적용한다면 KT와 SK텔레콤 같은 망 사업자가 네이버와 카카오톡 등의 서비스 업체에 망 사용료를 더 물리고 이를 거부하면은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자, 앞으로 쓴 만큼 비용을 내라 이런 얘기인데, 이것이 논의가 계속 진전이 돼서 결국에는 이 무선뿐만 아니라 유선 인터넷도 종량제를 시행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꼼수에 유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예. 자, 기사 2개가 남았는데요. 예. 대낮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원에서 여자 어린이의 손등에 뽀뽀만 했더라도 강제추행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겨레 신면 기사인데, 이 기사 바로 위에 기자 칼럼이 실렸습니다. 한겨레 김원철 기자가 쓴 칼럼인데, 자, 손모 검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2010년 10월에 회식하다가 여자 검사 2명에게 뽀뽀해달라고 했다가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구모 검사는 2011년 1월에 실무 수습 중인 여성에게 강제로 이렇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가 면직 처분을 당했고요. 넉 달 뒤에 박모 검사는 노래방에서 여성 2명에게 블루스를 추자고 했다가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 이른바 부산 스폰서 검사 파문 이후에 확립된 성추문 엄벌 기조. 그런데 여 기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고 신체 접촉도 했던 이런 이진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경고도 아니고요, 대검 감찰본부장의 경고로 끝났습니다. 이거는 징계가 아니고요, 징계는 이제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인데, 이 경고는 징계의 아랫단계인 그런 조처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처한 이유를 두고 감찰위원회가 그렇게 의결했다라는 말만 반복했는데, 아니 그런 감찰위원회가 감찰위원회가 감찰위원회 말을 그렇게 존중한다는 그런 검찰이 윤석열 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에 대해서 감찰위원들이 아무런 의견을 모으지 못한 상황에서 그냥 중징계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언제 그렇게 감찰위원회 뜻을 따랐다고? 이런 검찰의 이중적 태도, 그리고 성추행 검사를 봐주는, 결국 이게 정권 코드에 맞는 검사는 보호하겠다라는 권력의 의지와 무관한가라고 따져봤을 때 할 말이 없을 검찰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준비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이 예. 제목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대12 기사인데, 네. 철도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요금 인하를 주도하겠다던 정부가 사업자가 요금 인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안을 마련했습니다. 철도 요금 내린다던 국토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런 거짓말은 거짓말 축에도 안 끼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SBS 라디오에 나온 안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 제가 이제 출마를 생각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홍준표 지사가 또 출마하겠다고 나섰어요. 전 대표 두 사람이 대선 앞두고 경남지사 자리를 두고 다투는 거는 모양이 참 좋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아무래도 제가 양보하는 것이 옳겠다 생각해서 제가 그때 양보를 했거든요. 네. 이 인터뷰 후에 KBS 라디오에 나온 홍준표 경남지사. 지난번에 우리 안상수 의원이 양보한 일도 없고 그렇습니까? 네.
이게 무슨 서로 나눠먹기 하는 거로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데, 점잖지 않은 그런 말씀을 하는 거 아니죠. 네. 나오시려면 나와서 이제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정정당당하게 경선으로 붙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경선 여부도 그렇습니다. 참 그렇네요. 이 웃음의 의미는 무엇일까? 2010년 한나라당에서 벌어진 이른바 개싸움을 짚어보면 짐작되는데 2010년 한나라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홍준표 후보와 안상수 후보의 설전. 한 신문에서는 연예인 운동선수만 병력 기피하냐, 유명 정치인도 더 심하다. 이런 제하에 안상수 후보님을 병력 비리 종합 백화점이라고까지 지금 했습니다. 답변해 보시죠. 병력을 기피했으면 제가 검사로서 임명이 됐겠습니까? 기본적인 사실조차도 12년간 뭐 기피했다고 어제 막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12년간 기피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피했다고 허위사실을 막 얘기하고 이 텔레비 앞에서 말이죠. 그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제가 기피했다는 거는 그 서류에 기피라고 쓰여져 있으니까 기피로 보는데 고의적인 기피의 경우에만 우리가 처벌하는 것이지 정말 영장을 받지 못해서 했을 경우 그런 기피는 그런 기피를 안 봅니다. 그런데 됐습니다. 제가 한번 안상수 후보님 이번 전당대회의 가장 큰 화두가 화합입니다. 그리고 당내 화합이고 국민 통합입니다. 그런데 안상수 후보님도 가장 큰 화두로 내세우셨습니다. 그런데 97년 7월 9일자 조선중앙일보를 보면 안상수 후보님께서 그 당시에 신한국당 국회의원을 하실 때 그 옆집에 개가 짖는다고 개를 옆집을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2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자기 지역구의 옆집 사람과도 개소리 때문에 화합 못하는 분이 어떻게 당내 화합, 국민 통합을 하시겠다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묘한 것도 조사를 했네요. 이거는 다 그 언론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네. 그 당시 우리 애가 고3입니다. 근데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데 바로 옆집에 개를 10마리 키웠습니다. 얼마나 시끄럽고 냄새가 나는지 애가 입시 공부를 할 수 없었습니다.